비 오는 날의 일상. 엄마, 왜 맨날 그러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소영아,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위해서요? 엄마 마음대로 하는 거면서요. 전 이제 안 들어올 거예요.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투명 우산을 든 딸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툭, 툭, 툭.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비가 오는 날이면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온몸에 새겨진 것처럼 말이죠. 침대 옆에서 남편 진수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도 또 비가 오는구나. 오늘도 또 나가야 하는구나. 부엌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은 보슬비었지만 일기예보에서는 오후에 더 많이 내린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도 정류장에 나가야겠네요. 거실 한쪽 구석,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둔 큰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 산 우산들이 20개씩 들어있어요. 검은색, 남색, 빨간색, 여러 가지 색깔의 우산들. 하지만 그 맨 아래에는 특별한 우산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된 낡은 투명 우산. 소영이가 마지막 날 들고 갔던 그 우산 말이에요.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손녀 서윤이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와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걸까요? 응. 서윤아, 빨리 자라. 아직 시간이 일러. 할머니는 비만 오면 일찍 일어나시네요. 왜 그러세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에게는 비 오는 날이 특별하다고? 20년 전 이모가 비 오는 날 세상을 떠났다고? 그냥 할머니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비 오는 날이 가장 무서웠어요. 하지만 서윤이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아들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서윤이가 학교 갈 채비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비 온다는데 괜찮으세요? 혹시 또 영희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이 아이도 알고 있구나. 내가 비 오는 날이면 어디론가 나간다는 걸. 응. 괜찮어. 그냥 집에 있을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가 되면 우산들을 챙겨서 정류장으로 나갈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나만의 약속이 있거든요. 정말요? 어머니께서 비 오는 날에 집에만 계신 적이 언제 있었어요? 영희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20년 동안 비만 오면 나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영희야, 어머니 말씀 그만해. 준호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영희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나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지, 왜 하필 오늘도 비가 오는 걸까요? 하지만 비가 와야 해요. 비가 와야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비닐봉지에서 우산들을 꺼내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부러진 살은 없는지, 제대로 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투명 우산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소영아, 엄마가 또 나간다. 내가 못다 한 일을 엄마가 대신하고 있어. 혼잣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20년 전 그날 빗속에서 사라진 딸. 그 아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엄마, 다른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우산 없으면 어떡하지? 그 말을 하며 투명 우산을 꼭 쥐고 있던 소영이.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던 그 따뜻한 마음. 내가 그때 그 마음을 알아줬더라면, 마지막에 싸우지만 않았더라면.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30분. 이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들을 큰 가방에 담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이상하긴 하죠. 62세 할머니가 큰 가방을 메고 비를 맞으며 걸어가니까요. 드디어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 중에는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우산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산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건넸습니다. 우산 하나 쓰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쓰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황해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모습들이었어요. 이 정류장 단골들은 이미 저를 알고 있거든요. 비 오는 날이면 나타나서 우산을 나눠주는 할머니라고. 1시간 동안 20개의 우산을 모두 나눠줬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서윤이와 비슷한 나이의 여학생. 교복이 흠뻑 젖어서 추워하고 있었죠. 학생, 이거 쓰고 가.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 소영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 아이도 이렇게 웃었었는데, 모든 우산을 나눠준 후에도 나는 정류장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나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20년 동안 비 오는 날이면 이렇게 나와서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소영이와 나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고리 같았거든요. 소영이가 못다한 일을 내가 대신 하고 있다는 그 생각만이 나를 견디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와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나 봐요. 어머니, 또 나가셨네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영희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요? 20년 동안 비만 오면 급한 일이 생기시나요?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영희도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내가 비 오는 날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영희야, 그건 어머니, 저희도 궁금해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소영이 이야기를 하려면 20년 전 그날의 일을 모두 털어놔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얘기할게.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의 한숨 소리가 등 뒤로 들렸어요. 혼자 방에 앉아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하면서. 그때 가방 깊숙한 곳에서 그 투명 우산을 꺼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영이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소영아,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엄마가 대신 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내일도 비가 온다면 나는 또 나갈 겁니다. 20년 전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소영이가 세상에 남기고 싶어 했던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서. 비록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해도
나는 계속할 거예요. 언젠가는 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가족의 반대. 그 다음 주 또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영희가 제대로 확인하려는 듯 일부러 일찍 들어왔어요. 나는 평소처럼 정류장에서 우산을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현관 앞에서 영희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또 나가셨네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번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볼 일이요? 어머니, 이 큰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도 될까요? 영희가 내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이 아이가 정말로 가방을 열어보려는 건 아니겠죠? 그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영희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나는 가방을 뒤로 숨기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로 3번째예요. 이번 달에만 3번이나 비 오는 날 나가셨어요. 영희가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날짜까지 세고 있었다니. 영희야,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거야? 궁금하죠? 시어머니가 비만 오면 어디 가시는데 안 궁금할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우리의 대화를 들었나 봐요. 엄마, 영희야, 무슨 일이야? 오빠, 어머니께서 또 나가셨어요. 비 오는 날마다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희가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준호는 나와 영희를 번갈아 바라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묻는데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할 일이 있어서 그래. 할 일이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족인데 뭔지 정도는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때 서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컸나 봐요. 왜 다들 할머니한테 그래요? 서윤이가 나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고마운 아이였지만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서윤아, 어른들 얘기니까 들어가 있어. 영희가 딸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서윤이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산책 나가시는 것도 안 돼요? 산책이 아니야, 서윤아. 할머니는 비 오는 날마다 뭔가를 하시는 거야. 준호가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마치 가족회의 같은 분위기였어요. 진수도 일찍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디 다니는 거야? 남편까지 묻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비 오는 날이면 나가고 싶어져서 그래. 나가고 싶어서요? 영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큰 가방에는 뭘 담고 나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 싶어서 일부만 말하기로 했습니다. 우산 좀 나눠주고 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우산을 나눠준다고요? 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응, 비 맞는 사람들한테 우산 좀 나눠주고 와. 어머니, 그럼 우산을 직접 사서 나눠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영희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그럼 한 번에 우산을 몇 개나 사시는 거예요? 20개 정도. 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20개요? 한 번에 20개씩요? 영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럼 한 번에 얼마나 드는 거예요? 우산 20개면. 영희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우산 하나에 10,000원이라고 쳐도 20만 원. 어머니, 혹시 한 달에 몇 번씩 하시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면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60만 원씩 우산 사는데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희야, 목소리 좀. 준호가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 이게 말이 돼요? 한 달에 60만 원씩. 1년이면 720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서윤이 학원비 1년치인데요. 서윤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뜨려 했지만 영희가 막았습니다. 서윤아, 너도 들어야 해. 할머니가 너 학원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우산 사는데 쓰고 계신다는 걸. 엄마 그만해요. 서윤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서윤아, 우리 형편이 어떤지 너도 알잖아. 아빠 월급으로 겨우겨우 사는데 할머니가 그 많은 돈을. 그만해. 이번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영희야,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언제 말해요?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살아요?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만들 해.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연금도 얼마 안 받으시면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쓰세요? 혹시 우리가 드리는 용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희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저축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야. 내 돈으로 하는 거야. 어머니 돈이요?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와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 보험금 이야기까지 하려면 그 모든 아픈 과거를 다시 들춰내야 하는데 그냥 있어. 그냥 있다고요? 영희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진수가 입을 열었어요. 미순아, 솔직히 말해라. 가족들이 걱정하잖아. 남편마저 나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나는 나쁜 일 안 해. 그냥 우산 나눠주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영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돈이 문제라고요. 우리 가족 생활비보다 더 많은 돈을 우산 사는데 쓰시면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년 전 소영이와의 약속을, 소영이가 마지막에 걱정했던 그 마음을.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서윤이 교육비, 생활비.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쓰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내 행동이 가족을 위협하는 일로 보이는구나. 내가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미안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등을 돌리고 누워 있는 것도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정말이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하지만 소영이와의 약속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창밖을 보니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내일도 나가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가족과 소영이 사이에서 나는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립과 결심. 그 다음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버렸고 서윤이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윤이가 학교 가기 전에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서윤아. 학교 잘 다녀와.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들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한 달에 60만 원. 1년이면 정말 700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영희가 다시 저에게 왔습니다. 이번에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제 너무 심했나요? 아니야. 영희야. 너희 말이 맞아. 그럼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영희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내가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응. 생각해 볼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했어요. 가족들 몰래라도 계속하겠다고.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저도 어머니가 나쁜 일 하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형편에 알아. 영희야. 이해해.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수가 주도했어요. 미순아, 어제 일로 모두가 많이 생각해봤어. 응, 우리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잖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우선이라. 그럼 소영이는 뭐가 되는 걸까요? 내 딸인데. 그래서 결정했어.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마. 응. 알겠어. 정말요? 영희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을 안심시켜야 했어요. 할머니 최고. 서윤이가 기뻐하며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했어요. 이 아이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게 되다니.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나는 몰래 일어났습니다. 거실 구석에 숨겨둔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직 나눠주지 못한 우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살펴보다가 맨 아래에 있던 투명 우산을 발견했습니다. 소영이의 우산. 소영아.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은 모두 반대하는데. 투명 우산을 손에 쥐고 소영이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그날 마지막으로 본 딸의 모습. 엄마, 다른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우산 없으면 비 맞고 아프잖아요. 소영이가 정류장에서 우산 없이 비 맞는 사람들을 보며 걱정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마음. 세상 모든 사람을 걱정하던 그 마음. 소영아. 엄마는 그때 내 마음을 몰랐어.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그날 나는 소영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딸을 보고 오히려 화를 냈었죠. 남 걱정할 시간에 내 공부나 걱정해. 내가 소영이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는 그 말에 상처받아 집을 나갔어요. 비 오는 날 투명 우산을 들고. 소영아.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투명 우산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가 대신할게.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엄마가 대신할게.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더 조심스럽게 해야겠어요.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다음 날 아침 일기예보를 확인했습니다.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영희가 지켜보고 있을 텐데. 평소보다 일찍 장을 보러 나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영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마트에 좀 가려고. 그런데 가방이 왜 이렇게 커요? 아, 할인하는 게 많다고 해서 많이 사올까 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우산 10개가 들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적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까봐.
그럼 빨리 다녀오세요. 비 온다고 하니까. 영희의 말에 가슴이 쿵했습니다. 이 아이도 비가 온다는 걸 알고 있구나. 혹시 의심하는 건 아닐까? 마트에 갔다가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정류장에는 평소보다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아직 비가 안 와서 그런가 봐요. 나는 벤치에 앉아서 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정류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우산을 꺼내는 게 주저되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영희가 따라온 건 아닐까?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우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산 하나 쓰세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거예요. 이 기분. 소영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너무 늦으면 영희가 의심할 테니까. 10개의 우산을 모두 나눠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영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빨리 오셨네요. 장은 많이 안 보셨어요? 응. 별로 할인하는 게 없더라. 그래요? 근데 비 많이 안 맞으셨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혹시 내가 젖은 모습으로 들어온 걸까? 아니야. 마트에서 우산 빌려줘서. 아, 그렇구나. 영희가 의심을 거두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또 모든 가족이 잠든 후에 투명 우산을 꺼냈습니다. 소영아. 오늘도 엄마가 다녀왔어. 10명한테 우산을 나눠줬어. 가족들은 모르게 해야 하니까. 조금밖에 못 가져갔지만 그래도 했어. 투명 우산이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소영아. 엄마가 끝까지 지킬게. 내가 원했던 일을 엄마가 계속할게. 가족들이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엄마는 내가 더 중요해.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비록 가족들에게는 거짓말을 해야 하지만 소영이에게는 진실한 일이라는 걸.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더 계획적으로 해야겠어요. 가족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비가 온다면 나는 또 나갈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소영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동반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번 더 비가 왔고 나는 2번 다 가족들 몰래 나갔어요. 핑계도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은행에 간다, 약국에 간다, 친구를 만난다. 거짓말을 하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내 자신이 서글펐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서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꾸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응.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 또 은행이에요? 서윤이의 질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제도 은행에 간다고 했었나? 아니야. 오늘은 마트에. 아, 그럼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서윤아, 할머니, 혼자 갈게. 서윤이가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큰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뭔가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정류장에 도착해서 우산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학교 끝나는 시간과 겹쳤나 봅니다. 10번째 우산을 나눠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교복을 입은 서윤이?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 정말 서윤이었습니다.
전봇대 뒤에 숨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서윤이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우산까지 모두 나눠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윤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자연스럽게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서윤아, 언제 들어왔어? 조금 전에요. 서윤이가 대답했지만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색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서윤이는 계속 저를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서윤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잠들지 않으셨죠? 응. 서윤아, 왜 앉아? 서윤이가 침대가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류장에서 뭐 하셨어요? 결국 들킨 거였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서윤이를 바라봤어요. 너 봤구나. 네, 궁금해서 따라갔어요. 서윤아, 할머니 왜 우산을 나눠주세요? 서윤이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비 맞는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그런데 엄마는 왜 반대하세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 얼마나 들어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서윤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많긴 하네요. 그런데 할머니가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들과 생각이 다르구나. 너희 엄마는 그 돈으로 내 학원비를 내고 싶어 해. 저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할머니가 좋은 일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이해해주다니. 서윤아, 고마워.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줘. 왜요? 다들 반대하잖아.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응?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함께 가겠다고? 안 돼. 서윤아, 너는 학교가 있잖아. 토요일에도 우산 나눠주세요? 토요일에 비가 오면 그럼 그때 저도 같이 가요. 서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할머니.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서윤아, 너 정말 괜찮겠어? 엄마가 알면 화낼 텐데. 괜찮아요. 엄마한테는 친구랑 도서관 간다고 할게요. 이 아이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구나. 미안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왜 우산이에요? 다른 것도 많은데. 서윤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줘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일부분이라도. 할머니에게 우산과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 있어. 어떤 추억이요? 예전에 할머니가 아끼던 사람이 우산을 좋아했거든. 누구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직은 소영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에게도 말해줘야겠어요. 다음 토요일 정말로 비가 왔습니다. 서윤이가 친구와 도서관에 간다고 하고 집을 나갔어요. 30분 후에 나도 집을 나가서 정류장 근처에서 서윤이와 만났습니다. 할머니, 서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어요. 비가 오는데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서윤아, 정말 괜찮겠어? 네, 빨리 가요. 서윤이가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아이의 열정에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류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비를 피해 몰려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우산 없으시네요. 응,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거야. 나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어서 오세요. 우산 하나씩 가져가세요. 서윤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무료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금세 고마워하며 우산을 받아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기분 좋아요. 서윤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치. 할머니도 이래서 계속하는 거야. 이제야 알겠어요. 왜 할머니가 이 일을 좋아하시는지. 1시간 동안 20개의 우산을 모두 나눠줬습니다. 서윤이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도와줬어요. 할머니 우리 정말 좋은 일 했어요. 그래. 서윤아.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이해했어요. 왜 비 오는 날마다 나가시는지. 정말 네.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서윤아.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도 돼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네. 약속해요. 서윤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했어요. 그날 밤 서윤이가 다시 제 방에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어. 서윤아. 그런데 할머니, 왜 처음에는 혼자 하셨어요? 가족들한테 말씀하시면 다들 이해했을 텐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응.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어떤 사정이요? 언젠가 다 얘기해 줄게. 약속하세요. 응. 약속해. 서윤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투명 우산을 꺼냈습니다. 소영아. 오늘 서윤이랑 같이 갔어. 내 조카 딸이야. 이 아이가 할머니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서윤이의 마음이 소영이와 똑같구나.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소영아. 내 마음이 서윤이한테도 이어진 것 같아. 고마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서윤이가 있었어요. 비록 아직 가족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이해해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사의 진실. 그 다음 주에도 비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와 함께 나가는 게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아이가 도와주니까 우산을 나눠주는 것도 훨씬 빨라졌고 사람들 반응도 더 좋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30개나 나눠줬어요. 서윤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서윤아. 오늘 정말 고생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왜 하필 우산이에요? 몇 번째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끈질겼어요. 그냥 비 맞는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그것만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서윤이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특별한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가슴이 쿵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가 우산 나눠줄 때 표정이 특별해요. 뭔가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리한 아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어요. 할머니 제발 말해주세요. 저는 할머니 편이잖아요. 서윤이가 내 팔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언제요? 자꾸 나중에라고만 하시면. 그날 밤 서윤이가 또 제 방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표정이 달랐어요. 할머니, 저 오늘 엄마랑 아빠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할머니께 이모가 있었다고.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와 영희가 서윤이에게 소영이 얘기를 했구나. 혹시 우산이랑 관련이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서윤아, 정말 알고 싶어. 네, 제발 말해주세요.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윤이도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 내 아빠보다 2살 어리. 이모요? 응, 소영이라고 했어. 소영이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착한 아이였어. 너처럼 다른 사람들을 많이 걱정하는. 서윤이가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소영이가 25살 때였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왔어. 아침부터 계속. 20년 전 그날, 소영아, 오늘은 집에 있어. 비가 너무 많이 와. 엄마, 저 약속 있어요. 친구가 기다려요.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 비 오는 날에. 엄마는 맨날 그래요. 제가 뭘 해도 반대만 하시고. 그날 아침 우리는 사소한 일로 다퉜어요. 소영이가 비 오는 날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됐거든요. 소영아,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걱정이요? 엄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소영이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나도 화가 났습니다. 내 인생. 내가 뭘 안다고 인생 타령이야. 엄마, 저 이제 25이에요. 어른이라고요. 어른이면 부모 말 좀 들어야지. 그때였어요. 소영이가 투명 우산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나가요. 이 집에 있기 싫어요. 소영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때 소영이를 붙잡지 않았어요. 금방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소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전화가 왔어요. 혹시 박소영 씨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병원입니다. 급히 오시기 바랍니다. 서윤이가 숨을 죽이고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소영이는 이미 목이 메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기억은 너무 생생했어요. 교통사고였어. 신호등이 고장나서. 운전자도 소영이도 잘못이 없었어. 할머니, 서윤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즉사였다고.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눈물이 다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일 가슴 아픈 건 소영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 무슨 말씀이요? 병원에 갔을 때 소영이 친구가 와 있었어. 그 친구가 그러더라. 그날 소영이의 친구 지혜가 울면서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모, 소영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다른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우산 없으면 비 맞고 아프잖아요. 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 우산을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했어요. 소영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서윤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었어. 그게
투명 우산이에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가 가져다 줬어. 소영이가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우산을. 서윤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우산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응. 소영이가 못다 한 일을 내가 대신 하는 거야. 20년 동안? 응, 20년 동안. 서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얼마나 그리우셨어요. 매일 그리워. 특히 비 오는 날엔. 그때 투명 우산을 꺼냈습니다.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이게 이모 우산이에요? 응. 소영이가 마지막 날 들고 간 우산. 할머니, 이모는 정말 좋은 분이셨겠어요. 그래. 너처럼. 서윤이가 갑자기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왜 비 오는 날마다 나가시는지. 서윤아. 이모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할머니가 대신 하고 계신 거죠. 그래. 소영이는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반대해도 계속 하시는 거구나. 서윤이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윤아.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요. 이모를 위해서. 그날 밤 서윤이와 함께 소영이를 그리워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소영이 이야기를 나눈 거였어요. 할머니, 이모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그럼. 당연히 보고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우산 나눠주는 것도 보고 계시겠네요? 응. 분명히.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소영아. 서윤이가 내 마음을 이어받았어. 고마워. 이제 서윤이가 모든 걸 알았습니다. 내가 왜 우산을 나눠주는지, 왜 멈출 수 없는지. 하지만 아직 다른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말해야 할 텐데, 과연 그들이 이해해 줄까요?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최악의 순간. 그 다음 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윤이가 할머니 이야기를 알고 난 후로 더욱 다정하게 대해줘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안 나가시네요? 예전에는 비만 오면 나가셨는데. 영희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나와 서윤이가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 그냥 요즘은 별로 나갈 일이 없어서. 사실 지난주에도 2번이나 나갔지만 영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걱정했거든요. 영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서윤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준호가 딸을 제지하려 했지만 서윤이는 계속했어요. 서윤아,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영희가 딸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몰라도 돼. 그냥 공부나 해. 서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내가 말리려 했지만 서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영희와 준호, 진수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윤이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서윤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영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 너도 같이 갔다고?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영희가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거짓말 하셨네요. 영희야. 그만두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셨다고요? 영희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서윤이까지 끌어들이셨어요? 그게 아니야. 영희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이가 겁을 먹고 할머니 옆으로 붙었어요. 너는 조용해. 영희가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도서관 간다고 거짓말하고 할머니랑 우산 나눠주러 갔다고.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준호도 점점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서윤아, 언제부터 할머니랑 같이 다닌 거야? 한 달이나? 영희가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지난달에 도서관 간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네. 서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미안했어요. 영희야, 서윤이 탓하지 마.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알아서. 어머니는 조용히 계세요. 영희가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영희는 처음 봤어요. 20년 동안 속이시고 우리한테 거짓말하시고 이제는 손녀까지 거짓말하게 만드시고. 영희야, 말이 너무 심해. 준호가 아내를 말렸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심하다고요? 오빠는 지금 상황이 안 보여요? 그때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순아, 정말 실망이야. 남편의 말이 가장 아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속여야 했어.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진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가족이 반대하니까 몰래 하고 손녀까지 끌어들이고 이게 정상이야. 그때 서윤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이모요? 준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이 이름이 나오자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서윤아, 그만. 내가 말렸지만 서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뭔 소리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다시 말렸지만 이미 모든 게 공개된 상태였어요. 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아, 오빠, 영희가 놀라서 남편을 붙잡았어요. 내가 그날 누나를 말렸어야 했는데,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따라갔어야 했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20년 동안 숨겨온 준호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오빠 진정해. 진정하라고? 누나가 죽은 게 내 탓인데? 그게 아니잖아. 영희가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준호는 계속 자책했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혼자 그 일을 해오신 거구나. 누나 생각하면서. 그때 영희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 가족은 희생해야 한다는 거야? 모두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해야 해? 영희야, 아니에요. 저도 할 말 있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이 언니가 돌아가신 거 저도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계속 그 일을 짊어지고 살아야 해요? 영희야, 말이 너무. 준호가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생활비보다 더 많은 돈을 우산에 쓰시면서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윤이 교육비는 어떻게 해요? 우리 노후 준비는? 영희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제 가족 먼저 생각하고 싶어요. 그 순간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아버지, 미순아, 이제 정말 그만해. 남편이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20년이면 충분하잖아. 언제까지 붙잡고 살 거야? 여보, 소영이도 이제 놓아줘. 우리 가족도 좀 생각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마저 소영이 이미 죽었어.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들이 고생할 필요 없어. 여보, 내가 소리쳤지만 진수는 돌아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희도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 있을게요. 어머니가 정신 차릴 때까지.
서윤이가 엄마를 붙잡으려 했지만 영희는 손을 뿌리쳤어요. 너도 할머니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됐잖아. 이게 교육이야? 엄마, 그런데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정말 나쁜 일인가요? 할머니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다들 반대하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할머니가 뭘 하시는지 몰라도 된다고요? 할머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데 왜 몰라도 돼요? 할머니는 비 오는 날마다 정류장에서 우산을 나눠주세요. 정말 좋은 일인데 왜 반대하세요?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계속 우산을 나눠주고 계세요. 저도 같이 갔어요. 네, 할머니랑 같이 우산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엄마, 할머니 잘못 없어요. 제가 따라간 거예요. 한 달 전부터요. 할머니는 이모 때문에 그러세요. 소영이 이모요. 할머니가 소영이 이모 때문에 우산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소영이 이모가 마지막에 하고 싶어 했던 일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산 나눠주는 게. 이모가 교통사고 나기 전에 정류장에서 우산 없는 사람들 걱정했다고. 엄마, 그게 아니라. 서윤아, 엄마랑 같이 가자. 이 집에 있으면 안 돼. 싫어요. 저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서윤이가 내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럼 너 혼자 있어. 영희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거실에는 나와 서윤이 그리고 울고 있는 준호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서윤이가 울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서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소중히 지켜온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 버리다니. 준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준호야, 하지만 영희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중요하잖아요. 준호마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영희는 친정에 가고 진수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준호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투명 우산을 바라봤어요. 소영아, 엄마가 잘못했나?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창을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20년 동안 지켜온 소영이와의 약속. 하지만 그 때문에 남은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정. 3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아직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진수는 나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집에 있긴 하지만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만 여전히 제 편이었지만 이 아이마저 학교에서 돌아오면 풀이 죽어 있었어요. 엄마가 없는 게 힘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 잘못이죠?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니야. 서윤아,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계속 비밀로 했더라면 가족이 이렇게 흩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 오후 일기예보에서 밤에 큰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했어요. 나는 비닐봉지에서 우산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20개. 아니, 이번에는 모든 걸 가져가야겠어요. 50개 모두. 할머니, 설마 오늘 나가시려는 거 아니죠? 서윤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나가야 해. 하지만 태풍이 온다고 했어요. 위험해요. 괜찮아. 서윤아, 할머니, 그때 마음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하고 나서 정말로 그만둬야겠어.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계속할 수는 없어요. 소영이도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윤아, 오늘은 할머니 혼자 갈게. 왜요? 저도 같이 가요. 안 돼.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했어. 그럼 할머니도 가시면 안 돼요. 서윤이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오늘만은 가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어요. 서윤아, 할머니 마지막 부탁이야. 오늘만 혼자 가게 해줘. 마지막이요? 응. 오늘 하고 나서 정말로 그만둘게.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이모와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20년이면 충분해. 이제 그만해야지. 오후 8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점점 새져서 30분 만에 폭우가 되었어요. 바람도 거세게 불어서 창문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큰 가방 2개에 우산 50개를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투명 우산을 손에 들었어요. 소영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갔다 올게.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서윤이는 울면서 말렸지만 나는 뿌리쳤어요. 밖은 정말 난리였습니다.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정류장까지, 마지막까지 15분을 걸어서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정류장에는 비를 피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우산이 없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우산 있어요. 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목청을 높여야 했어요. 무료로 드려요. 가져가세요. 사람들이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나는 우산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람들의 고마운 인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거야. 이 기분. 소영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하지만 비가 너무 세서 우산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우산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넘어질 뻔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30개, 40개. 거의 다 나눠줬을 때였어요. 엄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준호가 우산을 쓰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준호야? 왜 여기에? 엄마, 이런 날씨에 왜 나오셨어요?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폭풍우 속에 나가셨다고.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서윤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서윤아, 왜 따라왔어? 할머니 혼자 둘 수 없어요. 서윤이가 내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또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이 영애? 어머니, 영희가 우산도 없이 뛰어왔습니다. 친정에서 급히 온 것 같았어요. 영희야, 너 왜? 준호 오빠가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날씨에 나가셨다고. 영희도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저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진수가 나타났습니다. 우산을 들고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어요. 여보, 미순아, 이런 날씨에 왜? 진수가 나를 꾸짖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폭풍우 속 정류장에서 엄마,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엄마 혼자 이 일을 하게 해서 준호야, 누나가, 소영이 누나가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기억 못하고 살았어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 걱정했다는 걸, 엄마가 20년 동안 누나 마음을 이어받아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걸.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돈 얘기만 하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영희야,
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 가족이 우선이니까.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때 진수가 말했습니다. 미순아, 나도 미안해. 소영이 얘기 나오니까 화부터 났어. 여보, 그 아이 잃고 나서 너무 아파서 생각하기 싫었거든. 그런데 내가 20년 동안 혼자 그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구나.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영희가 말했어요. 저희도 같이 할게요. 소영이 언니가 원했던 일이라면. 영희야, 어머니가 20년 동안 지켜오신 일을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누나 일을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서윤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모두 함께해요. 그때 정류장에 아직 우산이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자, 그럼 마저 나눠줄까? 내가 말했습니다. 가방에 남은 우산이 10개 정도 있었어요. 네, 온 가족이 함께 우산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어르신들께, 영희는 젊은 여성들께, 서윤이는 학생들에게 우산을 건넸어요. 무료로 드려요. 조심히 집에 가세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하며 우산을 받아갔습니다. 마지막 한 개가 남았을 때 나는 투명 우산을 꺼냈습니다. 소영이의 우산. 할머니, 그 우산은 서윤이가 알아봤습니다. 이건 소영이 우산이야. 가족들이 모두 투명 우산을 바라봤어요. 이 우산으로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구나.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고등학생이 비에 젖어 떨고 있는 게 보였어요. 서윤이와 비슷한 나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나는 투명 우산을 그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학생, 이거 써.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우산을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20년 전 소영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소영아, 내 우산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왔어. 마음속으로 소영이에게 말했어요.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감기 걸리겠어요. 응,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가 내 팔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고마워, 영희야. 진수도 내 다른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영이도 기뻐할 거야. 가족이 다시 뭉쳤으니까.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어머니, 소영이 언니 얘기 더 들려주세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소영이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간직했던 추억들을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어요. 폭풍우는 지나갔고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오후 나는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는 서윤이가, 뒤에는 영희와 준호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우산이 몇 개나 필요할까요? 서윤이가 신이 나서 물었어요.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일을 좋아합니다. 글쎄, 금요일 오후니까 30개 정도면 될 것 같아. 저는 40개 준비했어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에요. 정류장에 도착하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작은 간판 하나가 정류장 한쪽에 세워져 있었어요. 소영이의 우산 쉼터. 비 오는 날
따뜻한 마음을 나눠드립니다. 후원 박씨 가족 및 지역 주민 일동. 1년 전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진 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우산을 기증해 주시는 분도 있고 용돈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사람들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류장에는 우산 없이 비를 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보였어요. 자, 그럼 시작할까? 우리는 각자 준비해온 우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서윤이는 학생들을, 영희는 젊은 엄마들을, 준호는 직장인들을, 나는 어르신들을 주로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우산 나눔이에요. 서윤이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심해서 집에 가세요. 영희도 웃으며 우산을 건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고마워하며 우산을 받아갔습니다. 이제는 이 정류장이 유명해져서 비 오는 날이면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 대학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6개월 전 처음 만난 학생인데 이제는 단골이 되었어요. 응. 오늘도 우산 없이 왔구나. 헤헤, 할머니 우산이 더 좋아요. 마음도 따뜻해지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어요. 동네 마트 사장님, 카페 사장님, 그리고 몇몇 이웃분들. 미순 씨,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마트 사장님이 우산 몇 개를 들고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모료 우리 동네 자랑인데요. 이제는 비 오는 날이면 여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소영이가 꿈꾸었던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2시간 동안 50개의 우산을 모두 나눠줬습니다. 마지막에 한 임산부분이 오셨는데 우산이 떨어져서 당황했어요. 잠깐만요. 서윤이가 뛰어가서 자신의 우산을 건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거 쓰세요. 고마워요, 학생. 임산부분이 고마워하며 우산을 받아들고 가셨어요. 서윤아. 너 어떻게 집에 가려고? 할머니랑 같이 가면 돼요. 서윤이가 웃으며 내 팔을 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마음이 편해 보이셔서.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혼자서 외롭게 이 일을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다 너희들 덕분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면서 진수가 말했어요. 오늘 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또 나왔더라. 정말요? 서윤이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응, 한 가족의 20년 나눔 이야기라고. 기사가 나간 후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하는 곳들이 생겼어요. 소영이의 마음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이모도 기뻐하실 거예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소영이 얘기를 해요. 아픈 기억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으로. 그날 밤 나는 혼자 소영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20년 전 그 웃는 얼굴. 이제는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던 사진이 따뜻한 미소를 주는 것 같았어요. 소영아. 엄마가 20년 동안 내 마음을 지켜왔어. 이제는 온 가족이, 온 동네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원했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 사진 속 소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라고. 다음날 아침 서윤이가 학교 가기 전에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해야 해요. 무슨 발표? 우리 가족 이야기요. 존경하는 가족 주제로. 그래. 어떻게 발표할 거야? 소영이 이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가 20년 동안 어떻게 이모 마음을 지켜오셨는지,
서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었는지, 이제는 온 동네가 함께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되었는지, 서윤아,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셔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주다니. 그날 오후에도 비가 왔습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정류장에 도착하니 이미 몇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단골 고객 중 한 분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왔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비 온다는 소식 듣고 일부러 일찍 왔어요. 할머니 우산 받으려고.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도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영희는 회사에서, 준호는 직장에서, 서윤이는 학교에서 모두 시간을 맞춰서 왔어요. 오늘은 새로운 분도 오셨네요. 한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산 무료 나눔이 맞나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서윤이가 밝게 대답하며 예쁜 우산을 건넸습니다. 와, 진짜 예뻐요.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소영이가 생각났어요. 소영이도 어릴 때 예쁜 우산을 좋아했었는데 1시간 후 모든 우산을 나눠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러 온다고 했어요. 방송국에서? 네, KBS에서 착한 사람들 프로그램에 우리 가족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고. 세상에, 우리의 작은 나눔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소영이가 원했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응,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우산 말고 다른 것도 해볼까? 준호가 제안했어요. 겨울에는 장갑이나 목도리는 어떨까요? 영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는 여름에 부채 나눔도 하고 싶어요. 서윤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소영이도 기뻐할 거야. 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지켜온 그 마음이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었으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별이 떠 있었어요. 소영아, 엄마 이제 행복해. 20년 동안 힘들었지만 내 덕분에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 내가 원했던 따뜻한 세상,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갈게. 별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소영이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처럼. 20년 전 그날 비 오는 날 떠나간 딸.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소영이는 정말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도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다는 걸. 내일도 비가 온다면 우리 가족은 또 정류장으로 갈 거예요. 소영이가 꿈꾸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서윤이가, 서윤이의 아이들이 이 마음을 이어받아서 계속해 나갈 거예요. 소영이의 따뜻한 마음이 영원히 이어져 나가도록.